저희가 한 주 방송을 쉬었습니다. 아, 이게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입이 방송을 쉬니까 저희는 또 이제 털어야 사는 남자들인데 두 분은 어떻게 유튜브에서 많이 터시더라고요. 아니, 유튜브도 좀 쉬었습니다. 아, 유튜브도 좀 네, 쉬었나요? 네. 아, 옛날 거 봤구나 내가. 쉬면서 재충전해서 오늘 좀 쏟아내려고. 우리 다음성 화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비교적 좀 조용하게 보내려고 노력했죠. 이제 에너지를 이어서 오늘 수업도 그러니까 잠깐 쉬는 것도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충전을 위해서. 자, 오늘 이건 뭐 뉴페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돌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까도남 권기창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별명은 저희가 까도남이라 그랬어요. 좋습니다. 네, 까도남 의미 아시죠? 원래 의미 아시죠? 까칠한 도시의 남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남자.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이제 또 처음 오시니까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너무 띄워주시는 거 네. 아닙니까? 원래 저희가 지은 의도는 까칠한 경상북도 남자라는 의미로 지었고 이게 까칠하다는 뜻이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에이 뭐 까다롭다 까칠하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쓸 수 있으나 이제 행정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뭔가 이슈를 분석할 때는 까칠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오늘 그런 역할을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오늘은 통합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TK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통합론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작년도에 대구는 23,000명, 경상북도는 11,000명이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중에 19개가 30년 내에 소멸한다. 서울, 경기, 다음에 대구, 경북, 특별자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내 경쟁력도 강화되고 대구시장, 경북지사 뽑던 것을 합쳐서 한 사람 뽑습니다. 잘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앞서서도 지금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도의회에서도 지금 통합 얘기가 나왔고요.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의견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행정통합 이야기가 경상북도에서 도지사가 먼저 꺼냈었죠. 그리고 경북도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통합은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대구 경북 24석 25석 중에 24석이 미래통합당이 다 차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의 의견만으로 사실 밀어붙이기에는 네. 역부족이거든요. 얼마나 이 통합이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좀 모범 사례로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추진이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 지금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막 뜨거운 감자는 아니고 이게 막 꿈틀꿈틀하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여론을 많이 얻지 못하는 건 마음속에는 대부분 상당히 뭐 그런 게 있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대구 경북은 왜 그러냐면은 불과 도청을 옮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과거에는 우리가 대구 경북이 1981년도에 이제 대구에 분리가 돼가지고 2008년도에 도청이 왔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경상북 도청이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이나 경제 통합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경상북도 대구를 중심으로 남북권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북부권은 완전히 소외돼 버렸거든요. 네. 같이 서로 아웅다웅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경상북도를 균형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균형 발전의 목적을 가지고 도청을 옮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마음속에는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황당한 소리 하는구나, 아마 이런 게 많이 내재돼 있을 것 같고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 혼선이 온다면은 통합되었다가 분리됐다가 통합됐다가 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어쨌든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떤 뭐 조직의 장이 되면 네. 하던 거 이렇게 좀 뒤지고 싶은 그런 네, 그렇죠. 욕구가 예, 있나 그렇죠. 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북부권 소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우리 감성화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통합 문제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1900 군사 정권 들어난 뒤에 1981년도에 이제 시도 조정을 하면서 이제 대구가 이제 독립을 했죠. 대구의 그 광역시로 이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존에 대구와 경북이 한 뿌리 한 그 구역 안에 있다가 대구가 이제 나와버리니까 불편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도시권에는 계속 그동안 발전을 해왔는데 이러다 보니 한 20년 되는 시점이 2000년대 들어와서 이때 당시에 문희갑 그 시장과 이혁은 이제 지사님께서 이거 너무 분리해가 한 20년 살아보니까 불편한 게 많다. 이게 경제적으로 서로 합할 것도 많은데 어떤 큰 프로젝트를 중앙에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 2001년에 생긴 게 상생추진위원회가 그때 벌써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상생추진위원회는 해수로 하면 지금 20년째고 실제 19년간 매년 이 과제가 약 20가지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안에서는 이제 서로 공무원의 교환 문제도 있었고 뭐 서로 역할을 해서 도지사는 이어서 시장 한 번씩 이래 분기별로 한번 하고 또 시장은 안동 가서 도지사 역할을 하루 1일 도지사하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교환 진행되고 근무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이제는 정말 짚어볼 때가 됐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풀기에 복잡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 대구의 경우에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이 구군 네, 기초자치단체로 있잖아요. 근데 이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게 되면 사실 이 구군의 자치행정 관련한 문제도 예,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대구가 경북도의 기초자치단체로 들어갈 거냐? 또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네, 또 새로운 네. 형태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대구와 경북에게만 적용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의 이 행정 규모, 행정 구역을 어떻게 나눌 거냐. 광역도 단위의 역할이 애매하다라는 지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규모로 쪼개서 좀 행정구역을 개편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네.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이루어질 거지 대구 경북의 지도자들이 원한다고 이게 가능할 그렇습니다. 거라고 예. 보지 않죠. 예. 여기에 또 시간을 허비하는 게 그렇죠. 오히려 아까 우리 권기찬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해야 될 일 많은데 여기에 시간 쏟다가 이 못하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죠. 대구 경북이 마음을 합쳤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틀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틀에서 움직여야지 뭐 우리 둘이 좋다고 막 되고 특별로 만들어 한다면은 전체 틀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방행정체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지금 같은 변화 모델이 크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너무 강력화돼 있다.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 중규모로 한다. 이런 것은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행정체제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먼저 이것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그럼 대구 경북 먼저 해보자라든가 뭐 이렇게 돼야만 실행 가능하지. 대구시와 경상북도 주민이 합의했다고 모든 게 다 된다면은 국가행정체제는 저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올 거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시군구 문제 등등에 가서 엄청난 갈등이 올 거란 이야기죠. 너무 여기에다 에너지를 쏟는다면 저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생해 가면서 나중에 정말로 통합해서 상생이 잘 된다, 잘 살 것 같으면은 지도자가 하지 마라 그래도 국가가 하자 그럴 거고 주민들이 하자 그럴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시도 문제가 지금 다시 이제 부상이 되는 이유가 인구 감소의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심각하고 예. 우리가 40년 전 이제 대구 경북이 분리된 당시에는 한 860만 정도 되고 500만 웅도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260만으로 260만 죽었고 그렇죠. 지금 대구가 250만을 지금 자꾸 상회하고 이렇게 있는데 인구가 지금 더 늘어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더 줄어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통합을 해도 500만밖에 안 되는데 과거에 그 많은 인구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수도권 인구 전체가 전체 인구의 2,500만 절반 정도가 거기 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시도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그 약간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그렇죠,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 시도의 이런 문제는 문제대로 통합 문제가 가고 중앙은 중앙의 그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하자는 그런 연구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중앙과 같이 이렇게 국회에서 사실 논의가 된다면 전국적인 어떤 시도 조정 문제도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은 네, 좀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그 인구 부족 문제도 사실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경상북도가 남북권, 북부권이잖아요. 북부권은 남북권에 비해서 소득은 27%밖에 안 돼요. 인구는 23%밖에 안 돼요. 그 이제까지 통합하기 전 아주 오래 전부터 모든 것이 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인구가 줄었다가 통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북부권에 인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어떻게 대구로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강화한 지역은 어떻게 할 건가? 행정에 저는 공백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집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모든 걸 수도권을 다 몰아버리면 우리 대구 경북은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대구 경북 안에 오면 또 마찬가지 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돼 있고 북부권은 지금 포항시 인구가 50만이잖아요. 북부권 13개 시군 다 합쳐도 70만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구역 통합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일단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부분에 가서 살펴본다면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참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 그래서 아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대구 경북도 아무튼 이런 논의 그렇죠. 더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의 충분한 고민을 해야죠. 네, 행정 통합이든 경제 통합이든 준비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니까 더 지역의 애정을 갖고 움직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과거로 좀 돌아가 볼까요? 그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이제 교환 근무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럼 이런 걸 좀 깔고 갔던 건가요? 이걸 감안하고 이런 움직임을 시작했을까요? 일단은 뭐 교환 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환 근무는 뭐 저는 뭐 궁극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로 상대방 지자체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봐요. 취지는? 예, 네. 취지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쇼로 그쳐버린다면은 뭐 그런 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냥 형식상 우리가 교류한다. 그러면은 형식상 교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말로 경상북도는 대구가 뭐를 고민하고 있는지, 또 대구는 경상북도가 뭐를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일일 근무를 안 해도 충분하게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한다면 더 좋겠죠. 왜? 시군민들이 보는 모습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뭐를 상생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이런 모델이 빨리빨리 찾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형식도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했다면은 실제적인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나는 것은 이제까지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또 현실적으로 국장님들도 교환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서로 인사적인 불만이 많은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 밖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 교류를 위해서 합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뭐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다면 진정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고 또 실질 효과 난다는 이야기는 직원들도 해보니까 이거 정말 좋더라. 대구의 행정 시스템은 이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좀 부족하다. 우리 좀 배워야 되겠다. 또 경상북도 좋은 게 있으면 대구도 정말 좋거든요. 이런 교류를 넓혀가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정말 실질적인 결과가 뭐 좀 나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까도남이 등장하니까 우리 지금 취재 불도저가 말수가 확 줄었어요. 오늘 분량 챙겨갈 수 있겠어요? 아니, 분량을 챙겨드리는 거야. 몰아드려야죠. 역시 이제 뭐 그래 다음번에 또 네. 출연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요청할 때. 프로 방송인 프로 유튜버로서의 면모를 지금 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예, 이거 교환 근무도 했고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는데. 그 우리 권기찬 교수님께서 까도나께서 좀 더 까주셨어도 되는데 쇼에 가깝다가 아니라 사실상 쇼였죠. 보태기 가네요. 네, 이게 쇼였고 교환 근무를 해서 실제 국과장급에서 교환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 업무들을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굳이 가지 않더라도 업무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이 국장급에서 교환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했었고 이게 이번에 행정통합 이야기 나오면서 보여지는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결국 행정통합, 대구경북 통합을 던진 것도
쇼였다. 왜냐하면 이게 시도민들 사이에서 불편함이 마구 쏟아져서 민원이 제기되고 시민들이 아, 왜 우리는 통합 이야기가 안 나오냐 이런 의견 정도까지 나와야 그렇죠. 행정에서 받아안고 가거든요. 그 가장 최근에 통합을 했던 기초단체이긴 하지만 통합창원시 예, 창원, 마산, 진해의 경우에는 제일 불편한 게 교육이나 교육 또 그 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부분. 예, 사는 곳은 마산인데 직장은 창원에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먼저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는 일부 관변단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는 시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지금 제 나이 또래에서 대구 경북 통합 이야기를 꺼내면 왜? 그렇죠.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란 사람들은 경북과 대구가 나눠지기 전에 나눠진 후에 살았기 때문에 공감을 못하는. 공감을 별로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은 경북 그냥 쉽게 다녀요. 예, 불편함 없이. 예. 그래서 공감대를 얻지 못한 통합 메시지 또한 저는 쇼였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거기에서 한마디 더 보시면 도청 이전할 때 정말 23개 시군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에 1순위로 안동이 발표됐잖아요. 네. 내 쪽이 안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도 이걸 관철시키기에는 정말로 힘이 든데 지금 사실 대구 경북 공감대는 뭐 거의 없다고 왜냐하면 이야기하면 관심 없어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반대도 안 해요. 맞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아, 뭐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청 이전은 정말로 이슈가 떨어지면 막 반대하고 이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네. 현재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드는 그럼 거예요. 안동 지금 신도시 얘기해 주셨으니까 행정 통합이 신도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 신도시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았다면 신도시를 도청을 옮기면 안 됐는 거죠. 그렇죠. 정말 옮기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불과 몇 년 전도 예측을 못 한다 그러면은 연구하는 사람들 반성 많이 해야 되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청이 대구에 있었으면은 그대로 통합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돈이 안 들잖아요. 도청 만드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또 분양이 안 돼가 난리가 나고 신도시가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정쩡하게 그 집 짓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행정을 통합해버리면은 자연적으로 이쪽이 죽게 돼요. 그러면은 도청 신도시가 처음 만들 때는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통합을 해버리면 이런 기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 짓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말아버리면 어떻게, 우리 건축 짓다가 말아버리면 폐허가 되잖아요.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누가 감당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죠. 도청 신도시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게 하겠다. 그거는 이론상 가능하죠. 지금 총력을 기울여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이 도청 신도시 오려고 해도 아이고 통합되는데 왜 갈까. 또 기간도 오려고 해도 전부 주춤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도청 신도시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갔다가 통합되면 안 될 건데 그러면 가고 싶다가도 한 발 쭉 빼는 거예요. 이런 어정쩡한 것이 상황이라는 악순환이 거죠. 돼버리면은 저는 통합도 뭐하고 도청 신도시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대구 경북이 서로가 불이익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도청 신도시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요. 얘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얘기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미 각 지자체별로 잘 하고 있잖아요. 그걸 굳이 통합을 해야 되는지도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코로나19만 봐도 지금 전체적인 인원이 파악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근데 확진자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걸 통합하면 나중에 또 다른 이런 유행성 질병이 돌았을 때 과연 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의문도 들어서 저는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반대입니다. 대구만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대구 경북을 통합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보다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 기자회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심 활성화 사업이 인구 유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도심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건축도시과를 건축과와 도시과로 분리해 신도시와 구도심 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서서 뜨겁게 지금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엔 조금 범위를 좁혀서 안동, 예천 비롯해서 이 작은 지역으로 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해묵은 현안이에요. 우리 감성하재님이 먼저 포문을 열어주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과거에도 지역별로 소지역주의는 있었습니다. 이제 도청이 가고 난 뒤에 너무 대구하고 멀어지니까 전시 행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해도를 자꾸 이렇게 좁히기 위해서 뭐 7급, 뭐 4급까지 그리고 상급까지도 이렇게 교환을 했죠. 그래 해보니까 별로 그 큰 소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상생 추진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거죠. 왜 상생 추진 과제가 경제적 뭐 통합 문제, 행정적 통합 문제 그 과제가 많은 것 중에도 가장 우선적인 게 서로의 이 관심을 멀어지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그런 거고 특히 선거 전에는 뭐 예천하고 안동시하고 통합해야 된다. 논의가 굉장히 쉬운데 막상 선거구가 딱 통합되니까 선거구 본인은 또 그렇지 않아요. 서로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할까 싶어가지고 이런 문제도 사실 이제 이제 시도 통합 문제가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청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동과 예천의 구도심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은 좀 자존심 이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이 계속 교류하면서 풀릴 수 있는 문제지만 이 구체적으로 이 장점은 어쨌든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가 모든 지역을 다 개발할 수 없다. 이 지역을 그러니까 압축해서 특정한 도심을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 주변에서 모여 살 수 있고 요 밖에서 원거리에 살더라도 연결 체계를 갖추는 게 도시가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도시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동과 예천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게 설득력을 얻거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지금도 안동시가 대한민국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 면적이 두 번째로 그렇죠.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 이제 다음이거든요. 통합을 하게 되면 거의 막 최대 규모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통합신공항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의성과 군위도 행정 통합을 하면 사실 지금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안동 예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저는 걸림돌이자 이 촉발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행정 체계 자체를 좀 바꾸자. 규모가 좀 크더라도 이렇게 통합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 안동 예천도 쉽게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동 예천만 밀어붙이기에는 좀 힘에 붙인 게 있다. 그런 사례 같으면 이제 마창진, 마산, 창원, 뭐 이렇게 진해 이 세 가지 통합 모델 또 제주도를 제추 그 자치도로 하는 이런 어떤 발전된 미리 선행된 도나 또 마창진을 봤을 때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지역의 어떤 소통합 인접 어떤 시도 행정 따라 가지고 인구 따라서 하는 것은 이제 약간 필요하고 그래 되면 이제 선거구 조정도 같이 이렇게 따라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것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논의 왜 통합해야 되느냐, 통합의 어떤 부작용이 뭐냐 이런 걸 자꾸 따지면서 이제 정부로 결국은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넘어가면은 중앙의 어떤 개헌과 전체 어떤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조정 문제도 같이 이렇게 이루는 하나의 촉매 역할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해보였어요. 네. 근데 앞서서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게 마창진 통합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이 통합을 장려했어요. 장려하면서 통합에 성공한 지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박근혜 정부도 바뀌면서 사실 이명박 정부의 이 정책을 폐기해 버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써야 돼요. 예. 지금 정부 하에서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행정 업무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20, 30대층은 불편함 호소 안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네. 예. 그러니까 도청이 어디 있고 행정구역이 통합돼 있고 분리돼 있고를 중요하게 별로 여기지 않거든요. 아까부터 계속 그 젊은 층을 대변하면서 이 선을 확 긋고 있어요. 불편하지 않다. 이제 경상북도 도청시도 이제 어떤 사례에 해당이 되느냐면요. 우리 성남시 분당구의 사례거든요.
성남에는 구가 3개 있어요. 네, 맞아요. 많은 국민들이 분당 따로 있고 성남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성남은 좀 뭐 하이트 칼라 계층이 사는 사람들, 참 그 분당은 그러나 성남은 좀 서민층 이런 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분당 산다 그러면 아유 좀 우러러보고 성남 산다 그러면은 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럼 우리 인식이. 도청 신도시가 어떻게 앞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도청 신도시 사는 사람 불편한 게 없어요. 이제 방금 말씀했듯이 왜 우리는 부르주아야 하이트 칼라야 이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안동 예천은 뭐 큰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 세월이 자꾸 흘러가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도청 신도시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당장 보는 도청 신도시의 주민들이 전부 젊은 세대예요. 젊은 인구는 전부 도청으로 다 갑니다. 안동 예천은 젊은 아이 울음소리가 안 나요. 앞으로 20,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청 신도시 중심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동, 도청 신도시 예천을 연단도시로 하나의 근역으로 보고 행정구역은 서로 틀리다 하더라도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요 작은 지역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통합이 안 되는 가장 궁극적인 원칙이 뭐예요? 안동 예천이 안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솔직히 자치단체장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미사의 요구예요. 미사의 요구. 그 말을 노골적으로 못할 뿐이지 그 이민에 들어가면은 그럼 실제적으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천이 찬성률이 안동보다 훨씬 높아요. 안동은 뭐 하면 좋고 안 하고 근데 반대의 목소리는 예천이 아주 강해요. 누가 반대래야? 모두 정치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말도 못해요. 하고 싶기는 싶은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치 지도자는 내가 재선, 삼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이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지도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표면적인 얘기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정말 민감한 얘기까지 정치적인 얘기까지 이름값 하셨어요. 까도 감각해 이렇게 살짝 긁어주셨는데 우리 불도저가 한번 밀어주실까요? 네, 우리 정치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주 노골적인 조금 더 하면 이런 문제들 결국 밀어붙이는 거는 정치인이 앞에서 깃발을 들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네. 깃발을 들게 만들려면 안동 예천뿐만 아니라 사실 안동이 책임져야 되는 도청이 맞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위쪽에 영양 그리고 봉화 이 북부 권역의 도시들의 중심지가 되겠다. 그리고 이 권역을 가지고 좀 발전하겠다. 이 어젠다를 던지면서 그렇죠. 2명이면 일자리 없어지는데 막 반대하거든요. 근데 한 7명이 동시에 일자리 없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명분을 가지면. 자기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없어지니까.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는 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북부 지역이 조정이 네, 됐잖아요. 맞아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조정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동을 중심으로 같이 합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99.9%가 되지도 않은 일, 쓸데없는 일을 한다. 근데 됐잖아요. 네. 결국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국회의원이 꽉 잡고 내 말 안 들으면은 다음에 공천 없어 이렇게 하니까 말은 못 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이제 과거에는 국회의원 당선을 시키기 위한 게리맨더링 선거구였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심은. 진짜 이번에는 정말로 안동 예천 누가 봐도 상주 묵령은 동일한 생각은 누가 봐도 맞는 거예요. 과거 상주 의성 뭐 이렇게 묵는 거는 땅콩 선거구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힘이 강하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시민들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런 것이 바뀌어졌다는 걸 보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요. 민감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경제 통합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경제적인 통합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주 문경이라든가 또 수성구 경산이라든가 이게 또 통합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이런 대구 경북의 흐름들 한 번 더 감성 아재님이 짚어주실까요? 이제 네. 보통 이제 대구와 경북도의 통합 논의가 나오니까 행정 통합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통합이 그렇죠.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교수님 얘기했듯이 사실은 경제 통합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서로 엮어지는 거니까. 다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수성은 시지는
베드타운이에요. 그런데 이제 땅은 어디냐? 경산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업도시하고 그래서 잠은 대구에서 자고 생활하고 일은 거기 경산 가서 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서로 이제 통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상주문경도 뭐 농업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수요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과거부터 사실상 경제적인 통합은 상주문경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번에 이제 선거구역까지 됐죠. 그리고 게리맨딩식으로 인구에 따라 가지고 또 자기 유리한 어떤 선거를 따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요래요래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그렇죠. 울퉁불퉁하게 지금 이제는 거기서 이제 많이 극복되고 있기 때문에 큰 광역 통합도 일어나지만은 지역 통합과 네, 동시에 그렇죠. 네.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을 묶어줄 지역 단위로 거점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죠. 네. 대구 안에 병원이 3개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막 한계로 해가 살자 그러면 서비스 경쟁력이 없어요. 각자 경쟁을 함으로써 서로 잘하니까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경쟁해야 되고 때로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북을 잘 살려줄 건가?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 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영천 어디 외곽에 만들어주면은 이 사람들 전부 소비하러 전부 어디 오겠어요. 물론 경산에도 가겠죠. 그러나 많은 인프라가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는 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을 잘 살리면은 결국은 내가 이득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 버리면은 내가 마치 손 내버려 해버리면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입장에서는 대구는 경상북도로만 맏형이에요. 23개 시군은 동생이에요. 형이 동생이라서 한없이 베풀어야 돼요. 집안도 그렇잖아요. 동생이 잘 살아 형이 잘 사는 거예요. 형은 좀 잘 사는 동생이 전부 뭐 빚지고 하면 돈 버는 거 다 갖다 줘야 돼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권 교수님 몇째세요? 저는 맞습니다. 많이 베풀고. 예, 제가 잘 살아야 그래야 동생도 잘 살지. 형이 못 살아버리면은 같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 좀 문제점이. 거의 모든 정책들이 지금 대구 경북도 보면 사실상 대구 중심으로 남북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당장 학자들부터 전부 대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동에 있으니까 내 안동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구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균형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은 대구가 잘 산 원인은 경상북도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직원 교류했었잖아요. 결국 행정은 도청이 과거에 대구에 있을 때도 상격동 이럴 때 경북도청이 있었어요. 대구시청이 있었어요. 이때 교류 말 안 나와요. 왜? 어차피 내 거니까. 떠나가니까 언제 이거 뭐 교류해야 된다. 왜? 떠나가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대구에서 교류하자 이야기 안 나와요. 경상북도 교류하자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경상북도는 도청은 따로 있었지만 결국은 관할 행정구역 밖에 있었다.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경상북도 공무원들도 모두가 대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니까 이거 내가 이제 교류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진정한 교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교류를 했었어야 되죠. 네, 그때는 다 내 거니까 교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경제 통합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해야죠. 이제는 독불 장군이 없잖아요. 중앙정부의 정책도 가져올 때는 이제는 협력해서 줘야 돼요. 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대구 한 개 주는 것보다는 경부가 같이 주면 2개 준 꼴이 되잖아요. 생색을 2군데 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프로젝트가 상생 프로젝트로 가는 거예요.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 예천이 통합을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것은 충남의 사례들로도 홍성 예산, 전남도 목포 무안에 딱 통일적 그것 때문에 100%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경산이랑 수성구 경제 통합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경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통합이라는 게 행정적으로 뭔가 절차를 거쳐야 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제권을 미루고 있고 왔다 갔다 교류를 하고 경산에서 직장에 다니고 수성구에서 잠자고 예, 하는 게 그렇죠. 경제 통합인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지하철 2호선도 이미 그렇죠. 예. 거기까지 뚫려져 연결까지. 있고 이거 경제 통합 아니다. 말이 잘못됐다. 이건 사실은 학군 통합, 부동산 통합. 목적은 그거다. 이 수성구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제가 쉽지 않아요. 수성구가 변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수성구가 경산과 뭔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로 뭐 이 경산을 수성구로 편입을 하든 일부분 편입하든 이걸 통해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되는 걸 뭐 바라는 것. 그리고 경산의 경우에는 비평준화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수성구는 평준화 지역인데 고등학교는 수성구에 대부분 몰려 있어요. 그래서 경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쯤 되면 주소지를 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데 가려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열망들을 사실 수성구와 경산에 학군 통합을 원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네. 부동산 통합을 원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통합은 이미 되고 있고 이런 욕망들이 이게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다. 네. 별 문제 아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경제 통합이 뭐 중요한데 결국은 대구시가 네. 경제 뭐 통합을 하면 어쨌든 최고의 수준 대구시예요. 네. 예를 들면은 경산까지 지하철을 났잖아요. 경산 사람 때문에 나왔습니까? 대구 사람 때문에? 대구 사람 때문에 났죠. 대구 사람 때문에 나왔죠. 그러나 많은 돈은 또 대구시가 부담을 했을 거예요. 놓으면 놓을수록 돈은 투자했지만 모든 혜택은 대구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시 입장에서 형이잖아요. 동생이 길이 잘 깔아주고 혜택 내가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많이 펴면은 예를 들어 대구에서 안동까지 지하철을 만들었다. 안동 사람 대구 오기 위해서 만들겠어요. 그 대구 사람이 안동에서 만든 것보다는 안동 사람들이 대구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여건을 잘 고치는 이게 바로 상생이거든요. 구리여성에 이제 통합 신공항이 생기면 이제 경전철도 나해주고 그렇죠. 또 구미서 이제 뭐 출발한 김천 구미를 통과해서 대구를 통과해서 청도까지 그렇죠. 밀양까지 또 이렇게 경전철도 넣어주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수도권은 이미 경전철이 거의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사실은 그런 교통 그렇죠. 인프라 문제가 네. 이게 시도가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다 보니까 이 시도가 딱 막혀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예산의 문제, 집행의 문제, 또 중앙 예산을 끌어오는 문제 이런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지금 상태를 통합하자는 건데 그러고 보면은 대구가 통합이 되면 대구의 자치구가 이게 행정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8개 구청장하고 군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큰일 날이죠. 또 가만 보니까 그러되면은 공무원들도 이제 앞으로 저 울릉도 보낼 수 있고 포항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리 얘기가 대구만 되는 있는 게 거죠.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잘했어. 네네네. 그래서 반대할 사람 누구냐 따져 보면은 이 공무원들이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더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정치인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치단체장에서 그래서 그런 걸 내려놓도록 하는. 그런 내려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더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을 깨닫도록 사실은 통합 논의가 정말 복잡하게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한 줄 평 남아 있는데요. 요 감사 아재님부터 스타트를 끊으시죠. 네, 시도 통합해서 시너지를 이루다. 미래의 시너지를 이루어가자는 거죠. 네. 미래 시점의 시너지, 그렇죠. 네. 시스템 에너지를 그렇습니다. 만들어 가자. 통합은 샴쌍둥이다. 샴쌍둥입니다. 네, 머리가 두 개. 교육경북 통합은 대구와 경북도 머리 지도자 정치인들만 지금 이야기 꺼내고 있고 사실 시도민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한 몸으로 살고 있다. 한 몸으로 살고 있는데 머리가 합쳐지지 않는데 계속 통합하자라고 몸은 하나로 있는데 이게 불필요한 메시지를 자꾸 던지고 있다. 네. 반성하십시오. 하여튼 강렬해요. 예, 유튜브로 단련된 입담입니다. 예. 저는 약간 종교적으로 풀어볼까요? 제가 기독교인데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신을 삼위일체로 표현해서 셋이 하나고 하나가 또 셋이고 이거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이론인데 대구하고 경북하고 또 중앙정부의 역할이 너무 크네요. 그죠?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삼위일체 돼서 잘 협의해 나가라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권 교수님. 주민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인식이 되면은 하지 마라 그래도 하자고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지도자가 먼저 아젠다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건가 여기에 먼저 고민을 둬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오늘 뭐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살피면서 다음 이 시간에도 묵은 이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